수업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학교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1등부터 한 반에 50명 있다고 쳐봐요. 자, 50등이 있다. 이거 꼴등이죠. 이거 공부해 안 해 이거? 안 하잖아요 이게. 근데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궁금해. 그러면 49등한테 물어봐야 돼? 1등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다가 물어봐야지.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를 직접 찾아오세요. 둘이 싸우고 있지 말고 제발. 들어보면 둘 다 틀렸어 둘 다. 그러니까 제발 듣고 저한테 직접 오셔. 알겠죠? 자, 99페이지. 99페이지.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법조문을 먼저 보고 제가 판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법조문 보세요. 111조. 법조문. 우리 민법의 태도 찾으셨나요? 아래쪽에 있는데. 자,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항. 상대방이 있는 그랬잖아요. 자, 있는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있는을 동그라미 쳐보시라고. 있는 동그라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무슨 달? 도달 동그라미. 연결해보세요. 연결해봐요. 있는하고 도달 연결해보라고. 자, 그러면 자, 붙여봐요. 시작. 있는 도달. 시작. 있는 도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있는 도달. 그러면 이제 무슨 달 한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이항. 의사표시자가,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를 동그라미 치시고, 후에, 자, 사망하거나 돌아가시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자, 의사표시의 효력에, 자, 의사표시의, 자, 밑줄 그으세요. 빨간색 표대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밑줄 쫙 그으세요. 이대로 시험에 나와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밑줄 쫙.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밑줄 쫙.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밑줄 쫙 그으시고, 그 밑에다가 적습니다. 유효라고. 유효라고 적어보세요. 유효. 자, 그리고 칠판 보십니다.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이랬는데, 기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자고는.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뭐냐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갑하고 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갑이 이 매매 계약을 깨고 싶어요. 응? 자, 그러니까, 둘이 매매했는데, 갑이 이 매매 계약을 깰 거야. 그걸 우리가 해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자, 우리 지난주에 자기 의사표시, 자기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 뭘로 해도 되고, 구술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몸짓,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요? 그러면,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끝나냐면요. 자, 갑이 그에게 전화 걸어서, 나 계약 깰 거야. 이러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했다고요. 뭘 했다고? 서면. 우표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앞으로 특히 계약법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요. 자, 의사표시를 뭘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우표물로. 편지 보내는 거예요. 편지 보낸다고? 그러면 자, 해제 의사표시를 지금 서면으로 하는데 이렇게 했다면 과연 이 해제가 효력 언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됩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뭘로 하는 게 아니라 구술로 하는 게 뭘로 한다고요? 뭘로? 서면. 우표물로 보낸다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민법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지금 뭘로 오는 거예요? 우편. 자, 그래서 얘가 자, 갑이 집에 그 서재에 앉아서 편지를 적는 거야, 이렇게. 너랑 언제 매매 계약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을 깰 거야. 라고 편지 보낸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편지를 다 적고서, 자, 날짜 적고, 이름 적고, 사인하고, 펜을 딱 놨다. 그러면 자기가 적고 싶은 걸 다 적은 거죠. 종이에다가. 자, 그래서, 자, 완성했다. 그래서 이걸 완성주의라고 그래. 무슨 주의? 완성주의. 다른 말로 표백주의 이렇습니다. 표백주의.
우리 주부님들 설마 이 표백이 그 표백제는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자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그러니까 종이에 잠깐만요. 뭘 넣는 거라고 지금? 우편물 보내는 거라고요. 서면 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종에다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다 완성했다. 표백 다 드러났다. 그러자마자 이 매매계약은 해제가 됩니다. 이걸 완성주의 표백주의라고 부릅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불러달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다 적었으면 이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낸다를 우리가 발신이라고 그래. 발신. 무슨지? 발신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편지를 봐봐요. 편지를 적어서 계약을 깨려고 그래요. 자 편지를 다 적었다. 적자마자 이 계약은 해제가 된다를 무슨 주의라고? 완성주의. 그 편지를 이제 우편물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우표 붙여서 우편함에 넣었다 이제. 보낸 거잖아. 보내자마자 편지를 보내자마자 이 매매계약은 해제가 됩니다를 무슨 주의를 한다고? 발신주의. 발신주의. 그러면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가 의뢰집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자 무슨 달 되면? 도달되면 편지가 들어오면 자 도달되면 이 계약은 해제가 됩니다를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흐름을 쭉 잡아보세요. 편지를 적었다 보낸다 보내니까 들어가겠지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들어오니 자 우리 편지 봉투를 뜯어서 읽어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요지주의라고 그래요. 설마 또 이 요지가 이쑤시개는 아니겠지 이게. 자 그러니까 자 이 지가 알지라고 알지. 아하 그래서 뜯어서 읽어보니까 제가 계약을 해지한다구나 적었구나 라고 이해했다. 알지.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 이걸 요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편지를 적는 거죠. 시작. 적었다. 끝. 완성. 보낸다. 발신. 들어갔다. 도달. 읽고 이해했다. 요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나눠보면 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해? 느린 걸 좋아해? 빠른 걸 좋아하죠. 그렇다면 봐봐요. 편지를 적자마자 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누가 좋은 겁니까? 갑이 좋은 거예요? 을이 좋은 거예요? 아니 봐봐요. 시간을 따져볼 때 자 편지를 다 끝내자마자 이 매매가 해제가 돼버린다고. 그럼 누가 좋은 거냐고. 갑이 좋은 거죠. 갑이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입장일까요? 표의자 입장이겠지. 얼마나 좋아요. 편지 적자마자 끝내자마자 해제돼 버리는데 그리고 보내자마자 해제되는데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상대방 을 입장에서는 갑이 나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 어떻게 알아? 편지를 쓴 사실 알지도 못했는데 이미 계약이 해제되고 없다?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은 이제 누구 입장? 상대방 입장. 그러면 입장이란 말을 싹 바꿔보면 상대방을 보려면 이렇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제가 한 번 더 해줄 텐데 총 4가지 아니에요? 완성, 발신, 도달, 요지. 4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단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걸 완성주의로 해버리면 극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표의자. 그러니까 빼고요. 일단 빼고. 자, 다시. 요지주의를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상대방. 그래서 이걸 빼고요. 자, 우리 민법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상대방 있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라면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이 무슨 달이 되어야? 도달이 되어야 상대방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라면 있는 그러면 무슨 달 되어야?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원칙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자 예외적으로 발신주를 취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봐보시죠. 완성주의, 표백주의 여기를 취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다고 봐봐요.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대부분 거래할 때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슨 달이 되어야? 도달이 되어야 상대방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죠? 근데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없다는 거잖아. 상대방. 저 좀 봐보세요. 상대방이 있다면 봐봐요. 상대방이 있다면 적어서 보내고 도달 이 순서인데 상대방이 없다면 보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보낼 수가 없으니 도달이란 말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법률행위 되면 무슨 주의가 되고 완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없는 도달 이러면 틀린 거고. 그럼 어떻게 잡아내셔야 돼? 어떻게? 자 시작. 있는 도달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있는 도달. 도달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100페이지. 그러면 도대체 도달이 뭐냐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달이란 자 뭐라고 그랬어? 자 시작. 있는 도달. 있는 도달. 있는 도달. 자 그러면 도달이 뭐냐 그랬더니 도달이란 잠깐만요. 의사표시를 지금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걸 구슬로 오는 거예요? 서면으로 오는 거예요? 서면. 우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편물. 자, 그 우편물을 현실적으로 현실적 물리적 수령 이걸 도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도달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판례 입장은 자 판례는 시험 문제는 뭐로 풀어야 돼요? 판례. 자 그러면 자 우리 판례 입장은 판례란 도달이란 자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러네요. 요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 도달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걸 받은 걸 도달로 이렇게 칭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도달이지.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례 입장은 뭐 할 수 있는 상태라고요? 요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 전부 다 도달로 본다고요. 도달로 본다고요. 저 잡아보세요. 제가 목요일이면 은평박물관에 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자 택배를 보냈다고 쳐봐. 택배를. 그러면 택배기사 아저씨가 그 택배를 가지고 자 학원을 어떤 분이 학원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방금 수업에 들어온 거야 내가. 그러면 그 택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택배기사 아저씨는 그걸 제 수업 끝날 때까지 들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맡길 것 같아요? 원장님을 주겠죠. 그러면 제가 수령한 게 아니라 원장님 수령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도달일 거냐 아닐 거냐인데 앞으로 30분 오면 우리 10분 쉬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실 나가면 원장님이 저한테 택배 왔다고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직접 뭔가를 받아야 그걸 도달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상태? 요지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왔다? 그러면 전부 다 도달이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누군가가 저한테 편지를 우리 학원으로 보냈다? 원장님이 받았다? 내가 수행한 게 아니잖아. 끝나면 저한테 편지를 주겠죠. 그러면 뜯어보면 내가 읽어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무슨 달 한 거라고? 도달, 뭐 발생, 효력 발생 이렇게 따진 거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세 번째가 자 동거 가족이 수령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동거 가족이 수령을 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나와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온 우편물을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받았다. 동거 가족. 도달이다 아니다? 도달이죠. 내가 안 받아도 저 집에 가면 편지 뜻을 읽어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상태만 들어가면 다 도달이 영역 안으로만 들어가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거 가족인데 여기 자 첫 번째가 자 가정부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제 가사 도움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판례가 가정부로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 동거 가족 판례가 자 가정부가 수령했다. 가정부가 수령했다. 도달이다 아니다? 동거 가족이라고요.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대신 부부가 다 외출했고 가정부가 수령했다니까. 그러면 그 서재에 올려놓으면 외출 다 돌아오면 요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상태 들어가면 다 도달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가정부가 수령을 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도달. 이렇게요? 근데 자 여기 판례. 자 가정부가 수령을 했는데요. 가정부가 수령을 했는데 이걸 바로 회수를 해가 버렸다. 이렇게 회수. 이렇게요? 그러면 포인트는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회수라고 회수. 회수를 해 가버렸다면 이건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갑이 을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겠다. 이거 해제. 해제 무슨 표시라는 거예요? 의사 표시. 뭘로 한다는 겁니까? 이걸 뭘로 한다고요? 서면 우편물을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얘네 집에 들어가면 도달이겠지. 일단은. 그죠? 근데 자, 이 사람은 출근을 했고, 자, 여기 병이라고는 가정부가 있다니까요. 동거 가정부가. 그래서 가정부가 수령을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도달. 그럼 뭡니까? 그럼 도달이니까. 계약이 뭐 됐다고? 해제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편물을 보냈다 얘가. 보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해제라면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야. 근데 이분이 또 공인중개사 공부를 좀 했나 봐. 민법 공부를. 도달되면 효력 발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도달이 안 되면 되잖아. 그래서 보내놓고 이거 아니야. 그래서 보낸 다음에 얘 집 가서 아침부터 기다려 이렇게. 우편배가 아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근데 잠깐 깜빡 잠들었다니까요. 그때 가정부가 수령한 거야 이게. 그게 무슨 달이 이게? 도달. 얘가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가정부가 수령하자마자 잠깐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뺏어가 버렸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요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무슨 달이야? 도달. 도달이 아니야. 회수가 버리면. 회수해 가면 도달이 아니야. 근데 말이죠. 근데 회수하고 자 비교 판례가 자 수령거절. 무슨 거절? 수령거절. 자 수령거절은 이게 도달일 거냐 아닐 거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수령거절이다. 수령거절. 그 혹시 그 남자분들 수령거절 해본 적 있어요? 수령거절 해본 적 없어요? 대부분 하는데 수령거절이 뭡니까? 전화가 띠리링 왔다. 근데 받기 싫은 전화야. 밖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여보 이렇게 안 들린 것처럼 막 이래야 되잖아 이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 딱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그 번호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딱 했어. 근데 저쪽 목소리가 딱 보니까 와이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보세요 이렇게. 또 연기 어색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수령 거절. 그럼 일단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령 거절은 이거 무슨 달로 봐야 돼? 도달. 다시 연습해 봅시다. 자, 회수를 해가 버렸다면 요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달이 아니야? 도달이 아니야. 근데 무슨 거절은? 수령 거절은 뭘로 본다? 도달로 본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보통 우편. 자, 보통 우편은 보냈다, 발송. 자, 이것만 가지고는 도달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우편은 자, 발송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뭘로 보지 않아요? 도달로 보지 않는다. 이게 지금 판례인데 왜 그러냐면 그 아파트에 그 사시는 분들 봐요. 그 우편함이 있죠. 보통 우편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꽂고 가버리지. 그잖아요. 저희 아파트에 그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어떤 그 괴짝 하나 있었냐면 초딩인데 제가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그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 잔디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아파트 우편 하나 있잖아요. 그걸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불 내버렸다니까. 그런 애가 있었다고. 그런 애가 실제로 있었어. 실제로. 그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우편하면 이렇게 공개가 돼 있으니까 장난꾸러들이 다 빼가지고 가버릴 수 있는 거잖아. 장난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보통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무슨 달 됐다고?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별도로 보통 우편이라면 보낸 사람이 표의자가 별도로 무슨 사실을? 도달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표의자가 무슨 사실을? 도달 사실을 무슨 증해야 한다? 입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뭘로 보지 않는다요? 도달. 근데요. 자, 등기우편. 자, 똑같은 게 내용 증명. 이렇게 등기우편하고 내용 증명은 얘가 달라지는 게 자, 발송했습니다. 보냈다. 그런데 이게 반송이 안 돼요. 반송이 안 된다. 반송이. 자, 그러면 자, 차이점 봐보시겠습니다. 보통 우편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보통 우편이냐, 등기우편, 내용증명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보통 우편은 보냈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수령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근데 등기우편하고 내용증명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건 뭘 받아갑니까? 사인 받아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보내고 나한테 무슨 소송이 안 됐다면, 반송이 안 됐다면 뭐 됐을 거라고? 도달됐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송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무슨 달로 본다? 도달.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죠. 자, 다시 봐봐요. 이게 확실히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했던 내용을 1월 달 하면 조금 분위기가 좋아. 근데 이거 제가 11월 달, 12월 달에 안 해줬거든. 이거 1월 달에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처음 들은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막 적기 바쁜 것 같고 지금. 다시 봐봐요, 여기. 다시요.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자, 시작. 있는 도달. 이게 원칙이라고. 도달이 뭔데요? 도달이 뭡니까? 도달이 뭐예요? 자, 뭐 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도달이다. 그래서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것도 도달이죠. 와이프가 받은 것도 도달이죠.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가정부가 수령했다 도달. 근데 뭔 수는? 회수해 갔다면 무슨 달 아니야? 도달 아니야. 수령 거절은 도달이야. 보통 우편 보냈다 그것만 가지고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표의자가 별도로 도달 사실을 입증하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우편이 아니라 내용증명 등기 우편이라면 보냈고 무슨 소송이 안 되면, 반송이 안 됐다면 무슨 달 했다고?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는, 자, 있는 도달로 한 이유가 상대방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도달주를 취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발신주가 나와야 되는데, 발신지. 자, 우리 교재, 자, 100페이지 가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100페이지 가보면 2번에 도달주 예외, 그래서 무슨 주가 있습니까? 발신주가 있죠. 자, 여기 설명할 거예요. 여기 책. 자, 그래서 자, 발신주 보시죠. 자, 발신주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신주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자, 첫 번째가, 자,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자, 두 번째가, 자, 최고. 자, 최고인데, 자, 봐요. 자, 최고에 대한 확답이래요. 자, 그런데, 자, 결론부터 내려줄게요. 자, 모든 최고 확답이 지금 발신주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자, 딱 3개밖에 없어요. 몇 개 있다고요? 3개. 이거 암기하셔야 돼. 몇 개라고요? 3개. 그러니까 3개 최고 확답만 발신주이고 나머지는 도달주다. 이렇게요.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적어놓을게요. 자, 여기. 자,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기업의 그 회장님이 전국에 있는 사장단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사장단 회의를. 근데 봐보세요. 이걸 그 회의 일자를 적어가지고 자,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도달주를 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7일 되는 날 모이세요. 라고 했다고 쳐볼까요? 봐봐요.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되는 날? 7일, 일주일 되는 날 전체 회의할 거니까 모여라. 라고 도달주를 하게 되면, 자, 서울에서 자, 회장님이 다 보냈습니다. 지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지사장, 대전에 있는 지사장, 대구에 있는 지사장, 부산, 광주, 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받는 날짜가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보낸 날짜로부터 몇 주 내? 2주 내 모여라. 라고 해버리면 받는 날짜는 달라도 보낸 날짜는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걸 객관적이고 좀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확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무슨 주를 취하고 있었다? 발신주의. 자,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통일시키려고, 그래서 자, 사원총회 전체 회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곳곳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을 시키려면 무슨 날짜를 딱 하는 게, 보낸 날짜를 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주를 취한다고요? 발신주의. 이게 발신주라고요. 네? 두 번째. 자, 최고 확답인데, 이걸 과연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 봐봐요. 자, 첫 번째가,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자, 상대방 자, 최고에 대한 자, 법정 대리인의 확답. 두 번째가 자, 무권 대리인. 자, 무권 대리인의 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자, 무권 대리인 자, 본인의 확답. 자, 세 번째가요. 자, 채무인수에서 자, 채권자 채무자 죄송합니다. 채무자 최고에 대하여 자, 채권자의 확답.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 저 좀 잠깐 봐주세요. 자, 봐봐요. 최고 확답이죠. 그래서 자, 최고 확답이라고 이게. 최고라는 건 물어본다는 건데, 자, 이 최고적인 확답이 발신주를 취하는데 모든 최고 확답이 그러는 게 아니라 딱 몇 개라고 그래요? 세 개가 자, 앞머리를 기억하셔야 돼. 자,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인, 채무인수 이렇게요. 자, 한 번만 일단 따라서 해보세요. 자, 시작.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인, 채무인수. 이 앞머리를 갖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일단 설명할게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기초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 좀 잠깐 봐보세요. 자, 칠판을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달.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있는 도달을 취하는 이유가 왜 그래? 그렇죠. 상대방을 뭐 해야 되니까? 보호. 상대방 입장에서는 편지를 적고 있다는 사실,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내가 아는 거지. 그래서 있는 도달이라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요, 자, 발신주는 이제 주로 얘인데 언제 발신주냐면 상대방이 있더라도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라고요. 여기 봐보세요. 자, 1번부터. 갑금을 가지고 갑과 을이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자, 갑이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미성년자를 뭐라 그래요?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상대방이 이렇게. 근데 얘가 눈 뜨세요. 법정대리 뭐 없이 동의 없이 매매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미성년자면 여기 지금 법정대리인이 있을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부모가? 자, 그러면 이쪽에서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무슨 소 할 수 있습니까? 취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 최고. 이거 취소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얘는 미성년자 내 아들하고 내 자식하고 매매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보내자마자 취소할 거야. 보내자마자 바로 효력 발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도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도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럼 전부 다 뭘로 돌아간다? 발신주의. 다시 하나 더 봐요. 자, 무권대리. 자,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본인, 자, 대리인, 자, 상대방. 자, 얘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얘를 뭐라 그러면 돼, 이걸? 무권대리인. 자, 대리권이 없는 애가 매매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무효. 근데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추인할 거야 말 거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 최고. 그러면 지금 얘와 얘를 놓고 보세요. 얘와 얘를 놓고. 본인은 대리권을 준 적도 없잖아. 관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따로 별도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요,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다면 매매계약을 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래한 상대방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도달조를 취하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놓고 보면 지금 아니 미성년자인 자와 계약한 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발신주의라고요. 보내자마자 유력 발생이라고. 다시 무권대리의 상대방이면 본인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얘를 별도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주의라고요? 발신주의. 다시 얘 봐봐요. 지금면서 그냥 들어놓으셔라. 일단 들어놓자. 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들어놓으세요. 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요. 얼마나 어이없나 봐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 돈을 빌려줄 때는 아우 제가 개털이야. 저 돈 떼먹을 가능성이 100%야. 근데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재산이 있다는 상태를 알고 빌려준 건데, 자, 얘가 이 채무를 병에 넘겼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채무 인수가 되지. 근데 얘가 개털이라고 개털. 그래서 물어본다니까요. 채권자에게. 인수를 얘를 이 채무를 이렇게 넘길 건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왜 뭐라고 그래? 최고. 어이없는 거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물어봤을 때 답을 해준다면, 답을 하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 답을 한다면 그건 도달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라고? 발신주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자,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해봅시다. 자, 원칙은 무슨 주의인데?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다. 그래서, 자, 전체 사건을 빨리빨리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가. 어떻게요?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그리고 상대방을, 이 세 가지는 상대방을 지금 딱 보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게?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라고요. 그러면 무슨 주의를 취한다고? 발신주의. 자, 지금 당장, 자, 봐봐요. 자, 앞머리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해볼까요? 시작. 제한능력자, 시작.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 채무인수. 자, 한 번만 더요.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 채무인수, 최고 확답은 전부 다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자, 하나 더요. 자, 격지자. 자,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자, 승낙은,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3번이에요. 3번. 자, 한 번만 따라서세요. 격승발. 시작. 격승발. 이걸 암기 놓으셔야 돼. 자, 격승발. 그러면 이제 격지자간이라는 말을 썼는데, 격지자. 자, 격지자가 있고요. 대화자가 있습니다.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가 있는데, 이 격지자와 이 대화자의 구별은, 자, 거리상 개념이 아니라 시간상 개념입니다. 뭘로 따진다고? 시간. 그러니까 격지자란 말 봐봐요. 격지자, 대화자 이걸 따질 때, 자, 거리로 격지자 떨어져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자, 뭘로 따진다고요? 시간으로 따진 거라고. 시간. 자, 합금을 가지고 합과원이 매매를 하는데, 자, 갑은 서울에 살아요. 자, 얘는 제주에 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갑과 을은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이 두 사람 사이는 대화자냐고요? 격지자냐고요? 그렇죠. 잘 모르죠가 정답이에요. 모르지. 잠깐만, 모른다가 그치? 모른다가, 잠깐만, 약간 중의적 표현 같은데, 모른다가, 그죠? 모르죠. 몰라요. 왜 몰라요? 이게 만약에 봐봐요. 둘이서, 이렇게요. 자, 얘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둘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면 말하자마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대화자. 근데 만약 이걸, 자, 우편물을 보냈다,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지가 않죠. 시간이 걸리잖아.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격지자.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간상 개념이라고, 시간.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어디? 자, 한 번 더요. 자, 갑 집이 있는데, 여기 주택. 자, 봐봐요. 갑. 자, 을이 세를 살고 있어요. 자, 둘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 이렇게요. 근데 집주인의 이 임대차를, 자, 해지하려고 그래, 해지. 해지한다고 그래, 해지. 자, 이 상태 봐보세요. 갑과 을은 1층, 2층 살아요?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1층, 2층 살고 있다고. 대화자야, 격지자야? 모른다고요. 머릿속에 그분이 오시지 않느라 모른다고요. 우측이 하나 알 수가 없지. 자, 전화를 걸었다, 그건 뭐야? 대화자. 우편물을 보냈다, 뭐예요? 격지자.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자간이라고 그랬어? 무슨 자간? 격지자. 그러면 얘와 격지자면 서면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봐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해, 느린 걸 좋아해? 빠른 걸. 그래서, 자, 얘가 청약서를 보냈다니까요. 너 내 아파트 10억에 살래? 라고 청약서를 받았다. 도달. 뭐 발생? 효력 발생. 그리고 얘가 승낙을 할 건데, 봐봐요. 승낙. 자, 승낙서에가 10억에 산다. 라고 승낙서를 보냈다고요. 그러면 갑이 우리 갑에게 사람 일치, 내용 일치. 그러니까 이 승낙서 보내자마자 매매계약은 성립된 걸로 해줄게. 이 소리인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요. 자, 어디 간의 계약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무슨 낙은? 승낙은 보내자마자 뭐라고요? 효력 발생. 따라서 시작. 격승발. 시작. 격승발. 다시 보세요. 칠판. 칠판 보세요.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하면 상대방이 무슨 달 되어야? 이거 다 지워야 돼, 제가 지금. 자, 무슨 달 되어야?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도달의 개념이란 뭐예요? 뭐 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간 걸 도달이라고 한다. 동거 가정이 수령했다. 가정부가 수령했다. 무슨 달? 도달. 해수. 도달 아니야. 수령 거절. 도달. 보통우편. 보통우편은 보냈다는 거 가지고 도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도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고. 근데 등기우편 내용 증명은 보냈고 반송이 안 되면 무슨 달이야? 도달. 이렇게 해요. 이게 도달주의라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습니까? 보내자마자 효력이 발생되는 거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 발신주의. 그걸 발신주의. 자,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읽어보세요. 시작.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그리고 최고학답인데 난이도가 상으로 빠져나가면 쉽게 주면 그냥 격승발인 거고요. 난이도가 중상으로 내려면 여기를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고 물어본 것에 대한 확답. 답은 발신주의.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딱 3개밖에 없다고요. 몇 개밖에 없다고? 3개.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는 거지. 자, 불러보세요. 시작. 제한 능력자 무권들인 채무인수에서 최고 확답은 뭘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한다.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일단 이 정도 하시고. 그리고, 자, 101페이지 가면 이제 하나 남았는데, 하나. 이번에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있습니까? 자, 일단 제가 판서로 하고 책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이거 지워도 되죠? 예. 도달주의를 취한다고 그랬다. 도달. 근데 말이죠. 이 도달이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소리냐면 제한 능력자에게. 누구에게요? 제한 능력자에 들어갔다고.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자, 도달이 되면 효력 발생인데 이 도달이 누구에게 됐다?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를 우리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령 무능력자. 그러니까 자,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란 말은 받아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올 1년에 지금 은평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어 지금. 살이 몇 킬로가 빠질까 싶어 지금 아주. 봐요. 다시. 자, 해봐요. 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받은 건 도달이다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보세요. 자, 표의자가 보냈는데 이걸 누가 뭐 했다고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자, 얘가 수령했다고 해보세요. 수령. 얘가 받았다고 쳐봐. 수령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요지가 봐봐요. 도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뭐 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 꼬맹이는 요지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생각해봐.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보냈다. 근데 꼬맹이가 받았다. 초등이 받은 거야. 2학년짜리 애가 우편물을. 그러면 그걸 뜯어본다 한들 해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얘들은 뭔지가 안 되니 요지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받아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받아놓고서 피해자가 도달했다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반대로 자, 두 번째 자 제한능력자 측에서 반대 제한능력자 측에서 자 누구에게? 표의자에게. 그러니까 자 제한능력자가 수령하고서 이렇게 수령하고서 자 역으로 이쪽에서 반대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데 저 좀 잠깐 보세요. 또 우리가 천사 같은 딸을 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제 딸이 저를 자주 못 보잖아요. 이게 하다가 다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저를 보고 싶으면 동영상을 봐요. 동영상을 봐. 그렇게 보고 봐가지고 근데 걔는 제 강의 동영상을 몇 살 때부터 봤냐면 4살 때부터 봤다니까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출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일이 되면 제 거 강의를 제가 본다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휴일이면 이렇게 소주 한잔 할 텐데 밋밋하잖아요. 제 거 강의를 제가 제 걸 보고 있잖아. 그럼 너무 막 그래 좀 이게. 그러니까 맹정씨를 못 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아빠하고 와.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 뭐해 이렇게. 그러면 제가 4살 때부터 내 무릎에 앉혀놓고 제 거 강의를 보내야 이게.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제 거 강의를 봤기 때문에 지금 12살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웬만한 이 수험생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애야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애라면 제 딸같이 이렇게 지니어스. 이런 애가 이런 제한이었잖아면 잘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네. 미성년자라고 하는 게 만 19세 미만이니까 대학교 2학년이라니까요. 빨리 가면. 특목고 애들은 조기 졸업하게 되면 어린 나이에 대학교 가버리잖아요, 이게. 그럼 얘가 서울대 법대를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지 아버지보다 서울대 법대 1, 2학년이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받아가지고 얘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안 되는데 역으로 뒤집어서 표의자가 뭐 할 수는 없지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누구 입장에서 제한 능력자가 그걸 요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자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요. 순서만 보시면 되겠지. 자 봐봐요. 표의자가 보냈는데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고 하여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누가 제한 능력자가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 같은 애가 없지 거의. 그러니까 거의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도달을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법정 대리인이 자 도달 사실을 안 때는 뭔 때라고요? 안 때는 그때는 다시 도달했다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끝났네 이제. 무슨 소리일까 이 소리가? 자, 저 좀 보세요. 자, 제가 밖에 나와 있다. 얘마도 집에 없다. 근데 우편물이 온 거예요. 얘가. 근데 걔가 받은 거야 이게. 우편물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 딸 스타일로 보면 받았다 지가. 그러면 내 거야 내 거. 뭐 택배가 됐고 뭐가 됐건. 그럼 100% 전화가 와요 저한테. 뭐라 그럴까? 아빠한테 택배 왔는데 이렇게. 그러면 그 전화를 제가 받았다면 집에 저한테 우편물이 온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집에 가면 요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표의자가.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요. 있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 도달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면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반대로 제한 능력자가 받고서 표의자에게 잘 받았습니다 라고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은 제가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근데 누가 알았다고요? 법정 대리인. 부모가 알았다면 부모가 도달 사실을 언제요? 안 때입니다.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뭔 때? 안 때. 이제 표의자는 뭐 했다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99페이지. 자, 99페이지.
자, 법조문 볼까요? 다시 이제 법조문으로 완성을 시켜보죠. 99페이지. 자, 111조 법조문 제가 읽어볼게요. 1항. 상대방, 99페이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자, 어떻게 상대방이 무슨 달한 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1항 정리했고요. 이제 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그랬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배웠으니까 뭘 보냈다? 우편물을 보냈다. 보냈다는 거잖아요. 발송이니까. 자, 우편물을 보낸 후에 사망, 돌아가시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 뭐가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읽어봐요. 그러면 입으로 시작.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대로 나온다고 시험에. 뭐라고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읽어봐요. 다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 그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설명하면 편지를 쓸 때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 할 때는 편지를 쓸 때는 정상적인 의사표시한 거 아닙니까? 이해됐나요? 그리고 보내고 돌아가셨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할 때는 멀쩡했거든. 이해되겠죠? 그러면 자, 보내는 후에 어떤 사정의 변화가 생겼다고 그래서 의사표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뭐라고요? 유효. 이대로 나와요. 눈에 익히 두셔야 돼. 다시 한 번만요. 자,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보낸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뭐라고요? 그 의사표시 시작. 효력에 읽어보시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 하고 오시면 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괜찮아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셔. 지금은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를 믿어봐요. 한 번만 믿어봐. 자,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합격해. 알겠죠? 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느냐,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그 차이인 거지. 자, 앉아 계시면 될 거다. 일단은 여기 아치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잘 수가 없잖아. 일단은.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결석도 못 하시겠지, 이제. 그럼 합격하실 거예요. 자, 더 해야 되는데. 더 해봐. 자, 102페이지. 102페이지.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식 이제 완성시키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3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인데, 이건 말이죠. 이건 매년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1년에 딱 한두 번 하고 많은 파트입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113조. 의사표시 공송달. 표의자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실 없이 동그라미.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이랬나요?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공시송달 밑줄 그어보세요. 공시송달 거기다 적습니다. 게시판이라고. 이것만 적어 놓으세요. 게시판이라고. 적어봐요. 여기다. 게시판. 자, 저는 보십니다. 공시송달이 뭐냐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법률행위면 무슨 달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면서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달이 되려면 보내야 되겠죠. 그잖아. 보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내려면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편물을 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면 내용증명 보낸다는 말 쓰잖아요. 그게 이거라고요. 그러면 내용증명 봐봐요. 똑같은 원리야.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그래서 내용증명 그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증명서가 상대방에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니까. 근데 소송법이 우리 공인중개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볍게 다루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역으로만 가면 돼. 도달하려면 보내야 될까요? 발신? 보내려면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주소를 모른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그럴 때 내용증명을 적어가지고 법원에 가요. 법원에. 어디 간다고요? 법원. 그래서 대부분의 법원에 가보면 입구에가 게시판이 2개가 붙어있다고 이렇게. 가서 자 이러이러한 사유로 왔습니다. 그러면 법원 게시판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붙이라고 그래.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뭐 할 수 없으니? 보낼 수가 없으니 어디다가? 법원
게시판에 붙인다고요.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측 가봐요. 우측. 자, 103페이지 가보면 2번 됐고 3번에 공시송달 절차와 효력에서 2번에 가보면 자, 뭐 한 날로부터? 게시한 날로부터 몇 주입니까? 2주 동그라미. 2주만 동그라미 딱 쳐보시오. 2주. 2주. 자, 그리고 쳐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법원에 자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 내용 증명이 붙었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 법원 게시판을 볼 확률이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붙이자마자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몇 주에 경과된다? 2주. 2주가 경과되면 상대방의 도달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하나만 더 잡을게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시송달은 법원 어디에? 게시판을 붙이고, 봐봐요. 게시판을 붙였다 몇 주? 2주가 경과되면 된다. 이 소리인데, 듣고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잖아. 법원 게시판에 붙이고 2주가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단서를 뭘 붙여놨냐면, 무조건 심심해서 붙여놓고, 2주 지났다 효력 발생 내용 얘기 안 되고 주소를 모르니까 붙인다는 건데 그 주소를 모름에 있어서 내 잘못이 없어야 된다고요. 무슨 실 없이? 과실 없이. 그러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법원 게시판에 붙여봤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가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그리고 106페이지 법률행위 대리죠. 자, 대리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